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김구라 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닌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로 답사를 갔는데 김구라를 봤어요. 좀 나와. 저쪽에서 햇빛 들어오는데 얼굴 가리잖아. 오! 안녕하세요, 체험왕 신강사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 8월 14일이 위안부 기림의 날이기 때문에 평화소녀상 나노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설명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도 완성품이 하나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이렇게 블럭은 나눠놨습니다. 블럭은 나눠놨는데 이 접시가 인도에서 갖고 온 건데, 이 접시가 바나나 잎으로 만든 친환경 접시래요. 인도에서는 이런 거 만들어서 그냥 접시 먹고 확 버리면 소가 와서 막 먹는데요. 신기했습니다. 일단 밑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1년에 한 100개는 만든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많이 안 해서 좀 덜 만들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자, 8월 14일 날이 위안부 기림의 날. 뭐 위안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일본에서 만든 용어고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리고 고쳐줘야 될 용어긴 하죠. 안정, 위로와 안정을 주는 부인, 뭐 여성들이라는 뜻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성노예로 삼았던 너무나 추악한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못된 일을 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네덜란드 사람들도 데려다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었거든요. 근데 그 식민지에 와 있던 네덜란드 사람들을 데려다가 위안부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2명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기 당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 가서 취업시켜줄게, 너 가서 공부시켜줄게, 낮에는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끌고 간 사람들도 있고, 혹은 납치를 당해서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무를 캐고 있는데 갑자기 군용 트럭이 와서 나를 잡아갔다. 내가 어디로 가는 집에도 알 수 없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독립운동 하느라 요주의 인물로 항상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함정을 파가지고 너네 아버지를 파출소에서 풀어줄 테니까 너가 가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뭐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게 돈이 제대로 흘러 안 가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입었던 피해들을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하고 보상하고 일본 교과서 안에서도 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우리는 성노예들만 많이 생각하는데, 근로정신대라고 해서 일본에 끌려가서 돈을 안 주고 일 시키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막 일 시킨 엄청나게 많은 회사, 뭐 미쓰비시 중공업, 지금 뭐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뭐 회사죠. 일본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전쟁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없었을 때는 답사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청소년들이랑 우리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답사를 갔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사시는 곳이죠. 뭐 요새는 좀 문제가 있다고는 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근데 거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김구라 씨가 어렸을 때 뭐 무명일 때 조금 할머니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김구라 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닌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로 답사를 갔는데 김구라를 봤어요. 그때 나눔의 집 올라가는 길이 엄청 좁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새 버스를 뽑은 아저씨가 오신 거예요. 아, 나 여길 못 간다, 너무 좁고 이게 기순한다, 막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시면 어떡하냐, 미리 지도도 다 보내줬고 길도 안 보시고 왔냐, 막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차가 엄청나게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한 명씩 가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외제차 SUV, 그때 익스플로러였나, 어쨌든 그 차에서 이렇게 창문이 찍 내리는데, 뭔 일이에요? 턱긴 아저씨 가서 저 차 하는데 이렇다. 그래서 이제 나눔의 집 가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올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얼굴이 짜증이 진짜 묻어있어. 짜증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 이거 뭐 보여주기다, 뭐 지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다 뭐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기도 한 20년 하면 보여주기니까, 그게 보여주기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구라 씨 평소에도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계속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근데 진짜 얼굴에 짜증 진짜 장난 아니야. 하나 잘못 꼈네요. 됐어. 원래 키트에는 빼는 거 있습니다. 키트에도 빼는 게 있는데 이거 밑판을 잘못 끼면 안 빠져서. 그래서 8월 14일이 왜 위안부 기림의 날이 됐느냐, 1991년에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최초로 스스로가 위안부였음을 얘기하신 날이 8월 14일 날이셨습니다. 1991년. 그래서 그날을 기리면서 위안부 기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8월 14일로 했다고 합니다. 바닥에 더 떨어진 것 같은데. 바닥에 아까 쏟았어. 일단은 밑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색 두 개가 없어. 회색.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화 나비를 상징을 합니다. 나비 모양을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 몇 명만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박수기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박수기 할머니 16살 때 일본 군인들한테 납치됐습니다. 상하이로 끌려가셔서 상하이에서 전쟁 노예, 그래서 1948년도에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제도에서 끌려갔는데 고향으로 못 가셨다 그래요. 거제도 같은 섬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누구 집 딸인지 누구 집 아들인지 그 집 숟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엄청 친밀한 관계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그러셨었는지 거제도로 못 가시고 부산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안부였고 성노예였다는 거를 밝히시고 함께 생활하시다가 2016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스스로 거제도에 못 가셨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거제도로 가셔서 수기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를 기리는 소녀상도 만들어지고 할머니 묘소도 수기공원에 함께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 1941년에 15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은 곳에 끌려다니셨어요. 홍콩에도 갔고 수마트라 섬에도 갔고요. 자바, 말레이시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끌려다니셨다고 합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피해자로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권운동도 엄청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권운동가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운동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1992년에 김학순 할머니 뒤에 이어서 피해자 진술을 하셨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도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화요 시위, 노란색 우산 들고 막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엄청나게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 중에서 65명 정도가 위안부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200명들을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화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야. 일본 애들이 무슨 네덜란드 사람들은 강제로 끌고 가고 조선 사람들은 야 너네 일본 와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황이라고 하는 게 빼박이 정황이. 이게 좀 비싼 제품이고 의미가 있는 제품이긴 한데 나머지 다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갈색 이게 잘 안 맞아. 갈색 이것만. 이제 마리몬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마리몬드라고 하는 회사가 할머니들 만들었던 작품 가지고 티셔츠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수지가 마리몬드 막 가방도 들고 핸드폰 케이스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 거예요 이게 돼서 대박이 터졌었죠. 다 만들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정의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뉴스로 흘러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서로 이렇게 진영이 다르면은 그 뭐 좀 엄청 물어 뜯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는 엄청 나왔는데 사실 밝혀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뭐 요즘 정의연에서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정정보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정정보도 한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들었던 내용들하고 나중에 내용들하고 이제 처음에 야 너 문제 있잖아, 너네 하룻밤에 4천만 원씩 술값으로 쌌잖아, 이런 거 일면에다가 대대적으로 엄청 크게 보도하고 TV에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보도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미안해 하고 땡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허위 사실을 일부러 알고도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자기 동생을 오빠가 죽였다라고 추측하면서 보도했던 방송사에다가 8,400억 소송을 걸어서 이겼죠. 미국에서는.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들, 언론들 이런 행태들은 조금 고쳐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잘못 보도된 것만 해도 수십 건, 수백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8월 14일 날은 매년 이제 위안부 기림의 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요런 평화소녀상 이렇게 만든 거 만들어 보고, 하나 더, 이건 제가 딴지마켓에서 한 겁니다. 빠바밤. 평화소녀상. 이거는 뭐 만들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쉬웠어. 이 본체는 무겁고 괜찮은데 얘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얘 올려놓으면은 뭐 이렇게 잘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안녕.